자, 이제 물권 총칙의 두 번째 중요한 테마, 우리 등기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앞에 했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또 비교돼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거 잠깐만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 186조 앞에 있는 그 물권적 청구권 대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야죠. 거기다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에서는 자, 검정 펜 침해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한다. 그죠? 그 가능성, 염려. 그때 하는 게 이제 방해 예방 청구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가 돼야지 이게 손해배상 청구죠. 침해가 있어야지, 그죠? 해가 있어야지 손해 해가 있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피해가 되면 내가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둘은 이제 병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병존, 병립 가능하다 검정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라는 개념이 뭐냐? 등이 이제 오를 등자예요. 산에 오르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클라이밍이요. 그렇게 어려운 말과 그렇죠. 등산. 산에 오르는 건 등산.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적 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등기부예요. 등기부. 등기부에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글씨가 올라가. 등기부에 오를 등자. 그래서 써지는 거예요. 글씨가 기록된다. 그래서 등기. 등기부에 써진 걸 등기라고 하는 거구나. 자, 이게 굉장히 우리 부동산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등기를 다뤄보겠습니다.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자, 거기다가 빨간 펜 밑줄 하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물권 변동? 법률 효과? 효력? 효과?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법률 효과 다루고 있다는 말이군. 그렇죠. 계속 같은 거는 끝까지 안 줄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거 볼 거예요, 여러분은. 야, 저 양반 참 대단하네. 그래서 자, 그래서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안 준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은 뭐겠어요? 취득. 취득은 뭐예요? 발생. 그렇죠?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상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은 변경이 될 거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죠. 한마디로. 권리 변동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법률 효과. 결국 법률 행위, 법률 효과. 단지 그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일어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등기하여야죠. 우리 채권 앞에 그 총칙에는 안 나왔잖아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민법 전체의 총칙하고 이 물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등기에다 형광펜을 밑줄 쫙 갑시다. 자, 여기 등기는 필기체로 화살표 된 거 보니까 본등기를 말한다. 본래 등기, 진짜 등기죠. 그러니까 거기 예비 등기 요새는 이런 말 안 쓰죠. 그죠? 그 예비를 지워버리시고요. 가짜로 씁니다. 가. 옛날에 예고 등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고 등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등기라고 합시다. 가등기. 가등기에서 효력이 다른 게 여기서 등기 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뭐다? 본등기를 말합니다. 본래적 등기다. 그래서 가로에 뭐라고 돼 있죠? 공시의 원칙이다.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공개적으로 보일 시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시법이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죠. 왜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물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그 수단, 방법이 뭐다? 등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로에 보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이 될 때 이 등기를 요하는 거지 나중에 이게 권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갑돌이 이 토지가 을순이 토지가 되기 위해서 법률행위로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을순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을순이 등기돼 있는 걸 갖다 누가 위조해가지고 없애버렸다든지, 그렇죠? 딴 사람한테 넘겼어. 을순이는 모르는데. 그럼 을순이 이 소유권은 없어지냐? 안 없어진다. 발생될 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정펜 밑줄 합시다. 효력 발생 요건. 절대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 앞에 물권자 청구권하고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그렇죠? 갑돌이와 을순이하고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뭐 토지, 부동산이죠.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등기 아직 안 했어요. 잔금은 치렀는데. 그러면 을순이 건가요? 잔금 치렀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해. 왜? 186조에 그렇게 우리가 전 국민적, 대한민국 전체 국민적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그렇죠?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뭐 이렇게 을순이가 이 건물 철거사 이렇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 토지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을순이한테 과연 그 물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발생 안 되죠. 그러니까 을순이는 물권 청구권을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구나. 예가 이제 186조의 예가 이제 157조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핵심 보시면은 우리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형식주의다. 검정펜.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의 반대가 공신의 원칙, 의사주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니? 당사자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기로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게 의사주의, 검정펜.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성립, 발생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발생할 때는 없어도 된다. 제3자에게 대항할 때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항요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내용의 그 두 번째 칸에 점 두 번째 보면 형식주의뿐만 아니라 의사주의 법제에서도 공시의 원칙이 인정될 예지가 있는 거죠. 왜? 대항하기 위해서. 그죠? 자, 거기다 검정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항요건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 다시 보면 도법주의. 도법은 뭐야? 독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신의 원칙은 불법주의. 불법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프랑스를 갖다 불란스라고 쓰죠. 그래서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법을 따르는 거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현행민법은 자 검정펜 밑줄로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에는 공시의 원칙만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 자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등기가 돼 있으면은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발생은 받고 권리가 발생된다. 그거 말고 무슨 힘이 있나?를 본 거예요. 무슨 힘이 있을까? 추측해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그래서 그게 뭐다? 등기 추정력입니다. 이게 또 우리 솔솔차게 시험에 나오죠. 자, 빨간 펜. 등기 추정력. 자, 파란 펜으로 범위하고 판례 봅시다. 자, 범위는 말이죠. 등기 원인. 등기를 이거 무슨 원인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겠지. 뭐 원인이 뭐 매매 계약을 했다든 이런 원인이 있겠지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검정펜 권리. 소유권이 있겠지. 을순이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절차가 등기 절차가 적법했겠지. 절차의 적법. 그다음에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인적 범위는 당사자 간에도 당연히 미치고요. 등기 명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미친다는 거. 거기 검정펜 등기 명의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미친다는 거. 그러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등기가 직접 와서 점이 오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일단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전 소유자,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 검정펜. 그 다음 네 번째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검정펜 합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186조에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 등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의 추정력이지 가등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가등기는 하나의 아무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다. 그 다음에 당구 표시 보니까 등기 추정력에는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자,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도 검정펜.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는 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등기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등기를 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가등기에 기초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 해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면 본등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요 물권 변동이 되냐 이거예요. 언제? 그렇죠. 등기시, 본등기시.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한테 이걸 청구할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청구권도 사실 뭐예요? 채권에 지장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초에 그 가등기 의무자, 그 특정 상대방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권 채권만 그 권리의 본질만 잘 이해해도 우리 어렵지 않게 사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고요. 중요한 건 뭐다? 등기 관련 판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앞쪽 페이지 보시면은 날개 박스에 출제자 의도 있죠. 등기 보니까 등기 관련 판례의 결론 그걸 이제 사례로 냈을 때 이해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등기를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판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판례 등기 관련 판례 등기에다가 등기 관련 판례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끄시고요. 자, 파란 펜 중간 생매 등기. 이건 우리 이미 앞에서 정리했어요.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냈죠. 자, 그래서 원칙 유효 검정펜, 예외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여기다 검정펜. 3번 봅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한다. 자, 검정펜 밑줄 봅시다.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성 부정. 자, 그 이해가 나와 있죠? 어떤 특정 부동산이 있어요. 갑을 병간에 순차적으로 양도됐어요. 갑이 을에게, 그죠? 팔았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이거죠? 자, 이러던 때 병이 갑에게, 그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을병 전원의, 그죠? 전원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자, 검정펜.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검정펜 줄합시다.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없으면은 병이 등기 안 하고 그냥 매매 계약만 했다는 거죠. 갑한테 야, 바로 넘겨!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자기 권리는 뭐에 지나잖아요? 채권에 지나지 않죠. 을한테 특정 상대가 을이죠. 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갑은 제3자일 뿐이죠. 물권 채권의 본질만 이해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그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 을은 갑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을 대신해서 직접이 아니라 병이 을을 대신해서 대의 행사할 수는 있다? 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직접은 안 되지만 병이 갑에게 을을 대의해서는 할 수가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 점 돼 있는 거 있죠? 자, 파란펜.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 파란펜을 보세요. 등기 원인을 등기를 하게 된 원인.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를 하고
화자로 기재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우리 108조 통정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통정허위하고 비교되는 게 은닉행위가 있었죠. 통정허위는 무효지만, 상대적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효력 요건을 갖춘 한은 뭐다? 유효다. 통정허위는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유효다는 거예요. 은닉행위가 유효니까, 그쵸? 중요하기로 했는데 증액세가 많이 나올까봐. 은닉행위가 유효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등기 또 뭐다? 유효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권행위의 그 유인성, 그죠? 그렇게 이게 유효니까 이것도 유효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유효해야다에다가 검정펜 밑으로 합시다. 그래서 증여는 은닉행위가 되고, 그 매매는 통정허위, 108조의 통정허위가 되겠죠. 나온 게 또 나오네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거기나 언급되지 않던 등기가 나오는 것 뿐이죠. 그렇구나. 계속 같은 거네. 이 양반들 계속 우려먹고 있네.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곰탕이죠. 그러니까 꼬리곰탕 완전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날개박스 보면은 이중의 보존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존 등기라는 말은 권리 중에서 우리 소유권에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전 등기는 뭐 아무거나 다 쓰지만은 보존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기는 거, 존재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지 뭔가 다른 것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의 보존 등기 할 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중의 보존 등기 파란 펜으로 밑줄을 하시고요. 선 앞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다. 자, 후 소유권 보존 등기 무효다. 검정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보니까 또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떤 조작을 해서 누가 잘못했던 말이죠. 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갑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을은 뭐다? 소유권자가 아니다. 무효다 이거예요. 그쵸? 왜? 우리 하나의 부동산에는 권리가 몇 개야 돼요? 하나야죠. 일물일권주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동산 또 일용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학문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 무효등기의 유용 나와있죠. 자, 무효등기의 유용에다가 거기다가 파란펜 밑줄 쫙 합시다. 자, 무효인데 그거를 유용한다. 그죠? 재활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재활용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표제부하고 상난 이렇게 나눠지죠. 자, 표제부는 인정 안 됨에다 검정펜. 표제부 검정펜 밑줄 인정 안 돼. 표제부 인정 안 돼. 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상난 권리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난은 유효에다 검정펜. 다음에 토지 수용에다가 파란펜 밑줄 줍시다. 기업자가 과실 없이 기업가는 말도 기업자는 처음 들어요. 수용자를 기업자 이런 말을 씁니다. 기업자. 수용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를 믿고 수용 절차를 다 마쳤다 이거예요. 보상까지 다 줬어. 이런 경우에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냐 이거예요. 유효가 맞다.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유효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왜?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취득이랍니다. 원시취득. 원시라는 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시취득. 태어나서 내가 맨 먼저 취득한 거다. 내가 처음 시발점이다 이거예요. 다른 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용은 원시취득이라는 것 때문에 이 판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불법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에다가 파란 펜으로 몇 줄씩 그읍시다. 자, 애초의 상대방에다가 애초의 상대방에다 파란 펜 밑줄 그읍시다. 애초의 상대방.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 취소 해제에다가 파란 펜. 요거는 뭐예요? 자, 봅시다. 원인행위가 취소된 경우, 이 원인이라는 게 뭐죠? 등기를 하게 되면 원인, 우리가 채권행위가 되겠죠. 채권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그죠? 없었던 것으로 된다. 요게 뭐죠? 그렇죠. 물권행위의 유인성이죠.
우리의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다. 그 판례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그렇죠?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근데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예컨대 통정허위라고 합시다. 통정허위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이 갑이 세금을 많이 안 냈나 봐. 그래서 386 기독교가 뜬다는 소문을 듣고 싹 넘겨버려, 친구 앞으로. 그래서 통정허위잖아요. 그러니까 108조에 의해서 무효죠. 무효예요. 여전히 소유권은 법적으로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원인행위, 그 매매계약, 이 통정허위이기 때문에 왜? 108조에서 무효니까. 그렇죠. 또 을이 이렇게 했는데 사기에 의해서 을이 이렇게 또 넘겨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유효죠, 그거는. 근데 취소를 해버렸어. 그럼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을 앞으로 돼 있는 것을 갑 앞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부상에.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은 을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누구 거다? 갑 거다. 갑 거다. 왜? 물권행위의 유인성 때문에. 오케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돼 있죠. 자,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다. 빨간 펜 밑줄자. 우리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물권조 청구를 할 때. 이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조 청구권에 해당된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렇게. 그렇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그래서 빨간 펜을 밑줄 봅시다. 등기 요하지 아니하는. 자, 봅시다. 상속 검정펜, 포괄유증 검정펜, 회사 합병 검정펜, 공용징수 수용이라고 해요. 공용징수 수용 검정펜, 형성판결 검정펜,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신축, 법정지상권, 법정대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물권의 발생, 법률 효과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87조는 186조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죠?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은 법률 규정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가. 그 이제 뒤에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요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처분하려고 해요. 처분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법률행위로 가는 거죠. 이거 등기를 해요.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고 나서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핵심이 있죠. 핵심에 판결에서 여기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뭐다? 형성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을 보니까 뭐 확인 판결도 있고 판사님이 그 판결할 때 막 내용 뒤집어 보고 이거 이렇게 뭐 이런 거 내용 확인하는 거 이걸 이제 확인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은 뭐야? 야, 갑돌이 너 을순이한테 파는데 너 왜 안 넘겨? 너 이행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해. 오케이. 넘겨줘. 이행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넘겨줘. 그런다고 해서 을순이께 되나요? 그 판결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죠. 판결에 의한. 그렇죠. 그래야지 을순이께 된다 이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그러나 형성 판결은 뭐냐면 판사님 그 자리에 형성이 주는 거예요. 너 걸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그 얘가 뭐냐? 공유물 또는 합의물의 분할 청구에 의한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그죠? 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앞 페이지 187조 옆에 보면은 이제 판례상 예가 나와 있죠? 자, 검정펜 밑으로 봅시다. 해제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2번에 합의 해제. 3번에 법정지상권. 그죠?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뭐 공유 임야의 불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또 해야지만이 권리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이 있다면 이제 동산이 있겠죠. 동산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략히 보면은 187조, 189조, 190조에 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그걸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게 밑에 표예요. 그죠? 그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동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을 봤으니까 이제 권리 소멸도 있겠죠.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이 소멸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근데 소멸의 원인이 권리 변동인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서 소멸인데 소멸의 원인이 이 법률 규정인 거, 법률 규정인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그게 이제 191조 혼동입니다. 자, 혼동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이 뭐예요? 법률 효과. 혼동이 뭘로 보여야 된다? 법률 규정. 소멸이 뭘로 보여야 된다? 법률 효과.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네? 맞습니다.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이 혼동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권리의 소멸 여부를 과연 수험생들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혼동의 경우, 헷갈리는 경우에 과연 권리가 소멸될까? 안 될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항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완전 물건이죠.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이 되겠죠? 왜 점유권은 제외되냐면 동네가 다르잖아. 이쪽은 왼쪽 동네, 사실상 지배권이고 오른쪽은 관념상 또는 법률상 지배권. 마을이 달라 동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른 물건, 소유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 최고죠. 쓸데없는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서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3자는 앞놈 다 말하는 겁니다. 참 이 제3자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총칙편에 일반적으로 제3자 말하면은 당사자 외에 제3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하고 상대방 외의자, 대리인 외의자를 우리가 제3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07조부터 해서 110조 우리 의사표시에서 나왔던 선의의 제3자, 그게 진짜 이제 원론적인 제3자죠. 근데 우리 대리편에 나온 제3자는 본인 말고 그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렵네요. 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대리권도 주지, 이게 뭐예요? 제3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 무권 대리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요게 이제 물권의 여기 요 제3자는 뭐예요? 미치겠네요. 여기 제3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환장하겠네.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채권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냐면은 이게 수익자를 또 말해요. 참.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때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외다. 그래서 봅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네모박스 딱 제가 정리해놨어요. 혼동으로 인한 소멸로. 자, 검정펜. 누군가 이익. 검정펜 밑줄 합시다. 보면 검정펜. 소멸 X에다 검정펜. 누군가 이익을 보면 소멸하지 않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네. 아닌가? 그 다음에 누군가 이익을 보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거 괘씸한 거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익을 보지 않으면 소멸이다. 깜짝이야.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봅시다. 토지가 소유자가 원래 A 거예요. A가 이제 소유권이 A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B가 돈을 빌려주면서 1순위 저당권자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C가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래서 2순위가 됩니다. 그죠? 원칙적인 게 두 번째 점이에요. 두 번째 점부터 보자고요. 후순위자, 그러니까 2순위자 C죠. C가 소유권을 매수했어요. 저당권자인데 그게 토지가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필요했나 보죠. 샀어. 등기까지 해서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는 참 이게 혼동되는 거죠. 왜? 기존에 저당권도 있고 또 소유권도 새로 생겼으니까 소유권하고 이렇게 그죠? 저당권 옛날 것도 있잖아요. 혼동돼. 그럼 그 저당권 필요 있나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그거까지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봅시다. 선순위자 B가 소유권을 매수했어요. C가 아니라. 그럼 B도 혼동이 되는 거죠. 자기 애초에 저당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이게 만약에 소멸되면은 B의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돼요? 그렇죠. 희한한 일이 발생되죠. C의 순위가 2순위였는데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가죠. 순위 상승이 되죠. C가 이익을 보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럴 때는 소멸이 아니라 혼동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2항 봅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해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이 귀속한 경우도 역시 준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깜장펜.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이 귀속한 경우 준용. 그걸 이제 사례상 넣은 게 위에 그 비소멸의 예 있죠. 두 번째 점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 3항에 점유권에다 깜장펜. 그리고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깜장펜. 그죠? 동네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 다음에 날개박스 보면은 혼동 용어 정의가 되어 있죠. 거기 화살표에 깜짝펜 물권과 채권의 공통 소멸은 채권에도 역시 이 혼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물권편에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그 멸시 보자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 소멸의 예로서 우리 포락이라는 게 있어요. 포락이 뭡니까? 땅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바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포락이 됐다. 땅이 무너졌어요. 바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토지가 멸시된 거 아니에요? 토지가 멸시되면은 나는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예요? 토지 소유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 토지가 너무 귀중해. 그래서 나중에 뭐야?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막 메꿨어.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되냐 이거예요. 우리 판례는 복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판례가 있어요. 한번 죽은 것은 죽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건 죽은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토되더라도 토지를 조성한다 이거죠. 성토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은 그죠? 부활하지 않는다는 판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권 민법의 두 번째 나무인 물권의 총칙편 마무리 지었습니다.